안녕하세요. 세계금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시장이 좋습니다. 너무 잘 오르죠? 뭐 종목마다 좀 다른 건 있긴 한데 코스닥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코스피만 놓고 봤을 때는 세계 최강입니다. 이렇게 강했던 적은 저는 진짜 못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증시가 강한 적이 있었던가? 제가 97년, 98년 그때부터 주식 시장이라는 걸 알고 주식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지금 벌써 그렇게 되면은 꽤 오래 됐잖아요. 벌써 27년 된 거죠. 그쵸?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한국 주식 시장을 봐오면서 어, 이 정도로 강했던 적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요즘 너무 강해요. 이제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수 보면 바로 그게 보여요. 이거를 월봉으로 한번 놓고 보자고요. 과거 증시부터 지금 다 나오는 건데요. 월봉입니다, 지금. 요 당시 지수부터 쭉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뭐 중간중간에 많이 오르고 그랬던 적이 없던 건 아닙니다. 지금 코스피 월봉을 보고 계십니다. 중간중간에도 꽤 막 올라가고 그랬던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와 많이 10월 올해 10월처럼 이렇게 올랐던 적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은 이런 경이로운 시장 상황에서 주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역사적인 그런, 참 대단하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항상 제 얘기들은 끝까지 들어봐야죠. 그쵸? 이렇게 보시면은 우선 코스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코스닥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코스피만큼 올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업종별로 좀 중소형 나눠서 코스닥 소형주, 그 다음에 코스피 소형주, 그리고 코스피 대형주, 코스닥 대형주,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보자고요. 시장을. 먼저 코스닥 대형주예요. 코스닥 대형주가 코스피 대형주만큼은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그쵸? 그렇다고 코스닥 대형주가 나빴냐? 그건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여기서 코스피 소형주 한번 보자고요. 안 올랐어요. 오히 떨어져요. 그러면 코스피는 요 정도인데 코스닥 소형주 한번 보자고요. 표정 보이시죠? 저 표정 보이시죠? 심각해요. 왜 이걸 보여드리냐? 개인 투자자의 지금 투자 심리와 소외감. 오늘도 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많아요. 이번 주 보시면 그렇게 올랐지만 계속 장중 하락 종목이 많아요. 그 하락 종목이 어디서 나와요? 코스닥 중소형주, 코스피 소형주에서 나와요. 주로.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이 활황장에서 어떻게 보면 수익이 안 나는 게 당연해요. 다만 정기준 원장의 인사이트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열심히 집중해서 시청하셨던 분들은 얘기가 전혀 다르죠. 올해 가장 집중력 있게 자주 핵심적으로 추천한 종목이 뭐예요? 나와야죠. 이제 합창에서 나와야죠. SK하이닉스잖아요. 또 뭐예요? 또 뭐 있어요? 조선주 있었잖아요. 조선주. 그 다음에 올 초, 작년 말 올 초. 작년 말하고 올 초 뭐 집중 있게 가장 많이 추천드렸어요. 하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잖아요. 오늘 주제가 상당히 뜻깊어요, 여러분. 아, 뭐 중요하기도 하고 버블을 즐기라는 건데 이게 언뜻 들어보면 투기하라는 얘기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좀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생각이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PER에 집착한 이 사상에서의 전환이 좀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 PER이 너무 높다 싶으면은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 주가가 많이 올라 있으면 이거 너무 이거 버블 아니야? 못 사겠는데? 삼성전자도 지금은 이제 제가 연초에 분석했던 거는 잘못하다 폭망이었죠. 삼성전자도. 그쵸?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갑자기 급전환된 계기들이 있었던 거지. 그게 이제 제가 중간에 삼성전자 폭발하기 전에, 물론 이제 이건 뭐 업황 시황이 좋아서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파운드리 쪽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기대감이 생기니까는 또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자, SK하이닉스의 논란. 이 질문 너무 많아요. 지금 사도 되냐? 이제 팔아야 되냐? 지금 들어가도 뭐 먹을 게 얼마나 되겠느냐? 볼까요? 올해 실적 기대치에서 현재 11배 수준의 PER이고요. 내년 기대치에서 7.5배의 PER입니다. 제가 한참 에코프로를 강력 매수 추천했던 때를 기억을 하세요. 2년 전에. 기억을 하시죠? 아니면은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2년 전에 내용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에코프로가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한참 올랐었는데 PER이 4배였어요. 거기서 이제 연속해서 추천을 드릴 때 PER이 9배까지 오르고 했어요. 그때 드린 얘기가 뭐냐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PER이 20배 미만인 종목들은 2배는 더 간다. 훨씬 더 간다. 결국에 에코프로는 PER 50배를 넘어갑니다. SK하이닉스가 PER 50배를 넘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랐지만 지금 보여주는 PER이 과연 이게 버블을 얘기를 할까? 이 시대에서? 엔비디아는 몇 배까지 올랐었는데 PER이? 지금 자산시장의 이 유동성 구조상 주식시장의 성장성이 있고 실적을 내는 데에 있어서는 자금 유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활발하게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PER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는다. 성장성이 이어질 거라고 계속해서 보여지는 한, 그럼 한국에서는 당장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살 종목이 너무 많아요. 다만 지금도 얘기하지만 2차 전기, 2차 전지, 2차 전지는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은 아직은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 다시 성장성이 막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분명히 시간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전고체 쪽으로 안 가고 수소차 쪽으로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음?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런 대비도 해야지 되고, 이미 주가가 지금 보시면은 올해 PER이 LG에너지 솔루션 보시면 내년에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78배예요. 근데 이것도 확답하기 어려운 게, 과연 전기차 수요가 내년에 이렇게 폭발적일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의 대중화된 2세대 버전이 잘 팔리기 전까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세 반전은 아직은 이르다고 봐요. 전고체 배터리 가지고 지금 생산을 하면은 전기차 가격이 너무 비싼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반떼를 전고체 배터리로 전기차를 만든다면 그거 가지고 포르쉐 살 텐데 가격이, 그러면은 아반떼 전기차 전고체 버전 사실래요? 아니면은 포르쉐 911 터보 사실래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고체 배터리가 대중화되려면 가격이 낮아져야지 됩니다. 출고 못해요. 장착해서 대중화 안 됩니다. 지금요. 리튬 이온이
한동안 갈 거고, 그것의 성장성은 이미 예상했던 성장성만큼은 됐지만 한계에 다다랐다. 비싸요. 주가 안 싸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요. 자, 뭐 그렇게 좀 브리핑 드리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은요. 추세도 보시면 장기적인 추세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키 맞추기로 올라온 거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고점 확인을, 단기 고점은 확인했다고 보여져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상위 종목들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현대차가 도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현대차 도약이 무서워요. 좀 당장 전기차 성장성 안 좋다는 얘기를 드렸지만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다른 성장성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는 한국에서 가장 로봇에 적극적인 기업입니다.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현대차는 지금 자동차주로만 볼 게 아니고 로봇주로도 볼 수 있어요. 연중 신고가죠. 현대차 역시. 근데 현대차 PER 보시면은 6.6배예요. 지금까지 시가총액 6위 종목까지 봤는데 주워 담은 종목들이 아직 이렇게 많아요. 두산에너빌리티는 PER이 높아요. 왜냐? 테마 이슈를 타고 이렇게 높아졌고, 근데 실질적으로 또 어떻게 돼요? 순이익이 더블로 늘고 있죠. 그 성장성을 반영을 해서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오늘 내용이 어쩌면 핵심이에요. 단순히 100배 PER이야? 너무 비싸. 손 떨리네. 이거 매수해도 돼? 의미가 없다고요. 그게요. 순이익이 더블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요. PER이 100배고. 감이 오시죠? 어떤 느낌이신지 감이 오시죠? 현대중공업도 보시면 이거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사실상 수주장고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 PER로 보면은 후행적이에요. 그러니까 26년도의 이 실적은 이미 몇 년 전에 수주됐던 것에 대한 실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PER, 내년 PER 예상되는 것은 수주로 따져야지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주 금액으로 따지면은 PER 40배로 볼 수는 없죠. 그쵸? 아마 12배? 뭐 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싸냐? 조선주 비싼가? 마스가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아요. 우리는 규모의 경제를 생각해야지 됩니다. 어찌되었거나 배를 만들 수 있는 땅이 많아진다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플러스 알파로 핵 추진 잠수함을 이제 우리도 만들 수 있다.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다른 얘기로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만 있으면 만들어도 되는, 핵 추진 연료를 써도 되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국가들에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거 뭐 장점이죠. 큰 기회죠,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랐고, PER도 당장 봤을 때 뭐 올해 40배? 안 중요하다고요. 이걸 버블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당당히 얘기하고 싶어요. 버블을 즐겨라. 지금은 버블을 즐길 때다. 그게 버블이라면, 그것이 버블이라면 지금은 철저하게 버블을 즐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또 한 가지.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저희 연구팀 자료입니다.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의 연구팀 자료예요. 다른 얘기해드리긴 좀 그렇지만 아직까지 PER이 낮은 종목들이 많아요. 우선 뭐 힌트를 드리자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오면 금융권 전반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어요. 뭐 은행주는 오히려 뭐 피해다 어쩐다 그러는데 지금은 개념이 달라졌어요. 자산시장에.
ISA다 뭐 어쩌다 해서 은행주들 PER 낮아요. 플러스 증권주들, 많은 증권주들이 뭐 특히 키움증권이나 PER이 낮아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PER이 그닥 높지 않다. 그리고 또 PER이 중간중간에 낮은 여러 종목들이, 소문나지 않은 종목들이 내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꽤 있고, 한 종목 정도 제가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뭐 이걸 당장 매수하고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추세 하락 중이기 때문에. 숲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TV예요. 아프리카 TV가 사명을 숲으로 바꿨어요. 여기 실적 보실까요? 실적이 고만고만하게 계속 유지가 되고 조금씩 영업이익이 조금이라도 늘어요. 과연 이런 회사에서 사업 자체를 여기에만 계속 집착하고 국한시킬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무엇보다도 PER이 낮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유튜브랑 좀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쵸? 유튜브랑 좀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쵸? 유튜브 PER이 몇 백이에요? 유튜브 PER을 이거 참 저도 미리 준비를 해왔어야 됐는데 어, 근데 유튜브가 지금 저기죠? 알파벳이죠? 네. 25배요. 25배 유튜브. 이런 류의 기업들 PER이 당연히 높아요. 자기자본 이익률 그런 것들이, 투하자본 이익률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를 해서 보더라도 너무 낮죠. 그쵸?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당장은 아니지만 어떤 유행이 또 이쪽으로 인터넷주들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팀에는 이런 류의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건 사실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하는 거예요. 당장이 아니고 몇 달 뒤에는 누가 많이 오를 것인가에 대한 준비들. 이런 숲 같은 종목들은 사실 한 3개월 정도 여유 두고 매집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만약에 한 종목에 대해서 분산 투자로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갈 여유가 있어요. 그럼 숲 같은 종목을 3개월 동안에 2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나눠 살 수 있을 정도로 기간을 쪼개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얼마씩? 한 뭐 150만 원? 그 정도씩?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 없어요, 한 번에. 그런 전략으로 주식을 하면 안정적이면서도 또 주가가 튀어 올라갈 때는 수익이 확 튀어나오니까 위험은 분산시키고 수익 날 때는 수익 나는 만큼 또 다 받아주고 그렇게 되는 전략이 좋아요. 뭐 지금 시황에서 그런 식의 투자들이 괜찮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그잼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인터넷주 얘기 나오니까 네이버를 빼놓을 수가 또 없어요. 자, 이제 네이버는 누구를 품었죠? 업비트를 품은 네이버죠. 과거 네이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업비트를 품은 네이버이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이거 네이버 요즘 검색해도 뭐 광고밖에 안 나오는데 네이버 안 써? 네이버에서 검색할 바에야 챗GPT를 부르는 게 낫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네이버의 성장성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업비트를 품은, 두나무를 품은
네이버다? 얘기가 달라지죠. 그럼 이게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모멘텀. 그럼 이거는 전환할 수 있는 추세를 상승 추세로 끌고 갈 수 있는 이슈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에 대해서 가능성이 많다. 그런 것 치고 업비트를 품은 것 치고 참 PER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뭐 어떤 종목도 지금 PER이 그닥 높아 보이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이거 뭐 고평가다 많이 올랐다 하물며 하더라도 그래요. 그러다 지금 이러다 보면 막 PER이 40배, 50배 넘어가는 종목들이 우량주들이 속출할 거예요. 지금 방산주들이 원체 잘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은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20배인데 과연 이게 방산주에서 높은 PER이냐? 한국의 방산주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50배의 PER을 받는다 그래도 버블이네 어쩐다 너무 비싸네 얘기 꺼내기가 어려워요. 자, 다른 말로 그게 혹여나 버블이어도 시장은 더 가고 더 오른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우면 먹을 건 없어요. 이런 거 해야죠. 그런 게 두려우면은 아까 숲 보여드렸던 숲 그런 쪽으로 미리 이제 선취매해서 들어가는 전략밖에 없는데 이거 그럼 1년을 기다려야지 될지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저희 방송 시청자분들 여러분이. 근데 이거를 1년 있다가 오를 종목을 본격적으로 1년 있다 오를 종목을 지금 매집해서 들어간다? 펀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펀드 매니저가 아니잖아요. 펀드 매니저라면 뭐 그렇게 가보자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다? 저는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의 PER이 얼만큼 높다고 해서 그게 버블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시황이 된 거고요. 물론 코스피 지수도 한번 흔들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올랐으면 코스피가 뭐 당장 다음 주라도 크게 조정을 맞을 수도 있어요. 뭐 지금 우리 이렇게 올랐던 이유 중에 한 가지도 관세 협상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좀 염두에 둔 거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이번에 에이펙에서 기업과 뭐 정부 다 같이 좀 뭐든 잘 한 것 같아요. 기업들도 잘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일즈도 영업을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한국 정부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뭐 그냥 자존심이고 뭐 그런 거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영업사원처럼 그렇게 좀 잘하더라고요. 핵잠수함 얻어내는 것도 원래설레. 참 그런 점들 봤을 때 코스피 지수는 뭐 솔직히 5천선이 문제일까요? 전 그렇게 보진 않아요. 5천선이 높다고 보이진 않아요. 여기서 5천선 가봤자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안 높아요. 그리고 오히려 버블을 더 갖고 올 거예요. 그럼 지금 5천선 볼 게 아니고 솔직히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금융주들 아직 오르지도 않았고 7천선을 보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7천선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관심을 못 받고 안 올랐던 거지 7천선이 높게 있고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뜬금없이 7천선 꺼내는 건 아니에요. 자, 아무튼 오늘 뭐 중요한 얘기들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우선 이번 주는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고요. 뭐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하거나 내용들은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